안녕하세요. 대장 내시경 하기로 결정하셨죠?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대장 내시경은 정말 좋은 검사거든요. 제가 대장 내시경 하시기 전에 어떤 부분 신경 써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편안하게 검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이승근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 내시경 하기로 하셨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정말이지 제가 강추하는 정말 꼭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을 해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장 질환 진단이 가능하고 흔하게 이제 출혈의 원인, 염증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용종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심지어 용종은 절제까지 가능해서 대장 용종 절제하면 대장암까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과 진단을 찾아내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대장 내시경은 정말이지 좋은 검사. 제가 의사로 20년 넘게 지내고 있으면서 가장 좋은 검사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대장 내시경 겁내하시는 분들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대장 내시경 괜찮구나, 어렵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사 시간부터 설명드릴게요. 한 20분 정도 걸려요. 장편외과는 굉장히 꼼꼼하게 오래 보거든요. 검사가 금방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회에서는 6분 이상 관찰을 하라 그렇게 공고하고 있는데 6분도 안 보는 병원이나 의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회에서는 6분을 강조를 하는데 저희는 거의 한 10분, 15분 이상 관찰을 합니다. 물론 검사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 그러니까 항문에서 시작을 해서 맹장까지 도착했다가 나오는 관찰 시간까지 포함한 개념이라 사실 중요한 건 관찰 시간이거든요. 들어가는 게 막 20분, 30분 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크게 검사의 그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대장 내시경을 잘하는 의사면 편안하게 들어갔다가 충분한 관찰을 하고 나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사 시간보다는 관찰 시간이 몇 분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시간은 짧고 관찰 시간이 긴 게 좋겠죠. 근데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찰 기간이 짧은 거는 오히려 검사 시간은 더 많지만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관찰 시간이 있고요. 용종이 있으면 또 용종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검자분께서는 끝나고 나서 대부분 진정 내시경으로 하시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은 1시간 정도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편외과는 보호자 안 계셔도 됩니다. 네, 일부 병원에서는 진정 내시경 하면 무조건 보호자가 없으면 안 해준다는 병원도 있는데 장편외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아침 8시 30분부터 대장 내시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당일 대장 내시경도 가능합니다. 준비하고 오신 분들은 오전에 오시면 오전부터 약을 드셔서 오후에 당일 대장 내시경도 가능하겠습니다. 장편외과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는요,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한 3일 동안 음식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 되게 많거든요.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해조류, 뭐 야채, 뭐 견과류, 뭐 씨 있는 과일, 뭐 잡곡밥, 엄청 많으세요. 물론 지키셔야죠. 이런 거 있으면 음식 찌꺼기 남아서 잘 배출이 안 되는. 네. 이전에 제가 2009년에 대장 내시경을 국립암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 여름철에는 수박씨, 참외씨, 네. 뭐 제가 제주도에서 또 근무할 때는 뭐 우뭇가사리, 뭐 엄청 해조류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장 청소약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아주 심한 분 아니시라면 대부분 장 청소는 잘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나중에 후반부에 설명드리는 복용법만 잘 지키신다면 생각보다 장 청소가 잘 되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음식 가리는 게 너무 싫어서 검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저희가 당일 대장 내시경을 장편환외과 개원하고 나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잘 됩니다. 장 청소가 잘 됩니다. 그래서 당일 대장 내시경 하셔도 충분히 깨끗하게 잔찰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조금 남으면 저희가 다 물로 씻으면서 보거든요. 저희도 장편환외과에서도 대장 내시경하고 장 청소가 안 되는 경우가 한 10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계신데, 의외로 3일 전부터 음식을 막 가려도 안 되시는 분이 오히려 당일 대장 내시경보다는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진짜로 체질적으로 변비가 심하거나 장 운동이 좀 떨어져서 아무리 3일 전부터 신경을 써도 장 청소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장 청소 약을 드시거든요. 장정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장 내시경을 이제 하시려면 약을 드셔서 장을 비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긴 해요. 대장 내시경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 약 드시는 게, 약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 내시경은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요즘에는요 되게 편해졌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대장 내시경을 한 7번 정도 받았는데 정말 갈수록 편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4리터 되는 진짜 말통 같은 데다가 막 물을 마셨어요. 물 먹다가 물 먹는 하마가 되는 것 같은 느낌과, 물 먹다가 지쳐가지고 나 더 이상 못 먹겠어,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편해졌습니다. 심지어 알약도 나왔습니다. 물약도요, 물약이랑 알약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물은 이제 물에다가 가루 타서 섞어서 마시는 건데 많이 편해졌어요. 요즘에는 일단 맛도 좋아졌고요. 레몬 맛도 있고 다양한 맛도 있고, 이전에 그 역겨운 맛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도 되게 줄었어요. 저희 병원에서 쓰는 약 중에 하나는 354cc거든요. 엄청 작았어요. 이전에 정말 그보다 더 작은 약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장이 좀 안 좋다 그래서 그거는 퇴출이 됐고, 그거는 못 쓰게 했고, 그 다음에 요즘 쓰는 약 중에는 굉장히 작은 용량의 약들이 되게 많아요. 물약도. 그리고 심지어 알약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몇 년 됐는데 알약은 안 쓰는 병원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 장편환외과는 나오자마자 바로 그 알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비급여라 저는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주 처방하는 건 아니지만, 물약 드시기 힘든 분들은 알약이 되게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급여기는 하지만 병원마다 비급여라서 그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저희는 물약하고 차이가 한 28,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비용이 괜찮으시면 알약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물약은 최근에는 또 그 급여되는, 보험이 되는 물약도 있고, 또 비급여로 또 기능이, 성능 효과가 또 좋게 나와서 비급여 항목도 있어요. 어쨌든 장청소약은, 장정결제는 굉장히 진화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4리터 말통을 드시던 시대는 거의 흑백 TV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편해졌으니까 너무 약 드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약 드실 때 하나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물에 섞어드리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이온 음료 괜찮습니다. 이온 음료. 네. 약간은 팁인데, 원칙은 물이지만 정말 물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온 음료 드셔도 돼요. 대신에 색깔 없는 거 있잖아요. 파란색 드시면 안 되고요. 아주 투명한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좀 찬물에 섞어 드시는 것도 오히려 더 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을 드셨잖아요. 약은 빠르면 한 3시간, 4시간 만에도 드시고, 요즘에는 2번 나눠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전날 저녁에 절반 드시고, 알약이든 물약이든, 검사 당일 아침에, 새벽에 절반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희 당일 대장 내시경 할 때는 아침에 그냥 연달아서 드시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약을 드시고 내가 이제 다 비워졌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색깔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한 5번에서 10번, 많으면 10번 이상씩 이제 변을 쫙쫙 이렇게 보시죠. 나중에는 정말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나오거든요. 저도 한 7번 했는데 나중에는 변이 한 2-3번에 쫙쫙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만 나옵니다. 쫙 물만 나오는데 그때쯤 변기 상태를 딱 보시고 아, 색깔이 노란 색깔이다. 아, 우리는 오줌 색깔이라고 표현하는데 노랗게 나오면 장이 다 비워진 겁니다. 그러면 굳이 더 물을 안 드셔도 돼요. 사람들마다 한 3-4번만 변 봐도 노란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더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아직까지 찌꺼기가 좀 섞여 나온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사실 대장 내시경은 힘들지는 않아요. 그냥 약 드시고 장청소 약 드시고 오셔서 대장 검사 하시면 되거든요. 어려서 전혀 어렵지는 않는데 주의사항 한 가지 있어요. 약 드시는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고혈압약은 드세요. 당뇨약은 드시지 마세요. 고혈압약은 아침에 드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요. 일찍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일찍 드셔도 괜찮고, 근데 뭐 위내시경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더 일찍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대장 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이 그냥 드시면 돼요. 당뇨약은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굶잖아요. 아침에 굶으시기 때문에 저혈당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인슐린이나 당뇨약은 드시면 안 되겠고요. 약물 중에 하나만 더 언급드리면 항혈전제, 아스피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피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 계세요. 뇌나 심장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예방적으로 아스피린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치료 목적으로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약물 중단이 필요해요. 그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중단해도 되는지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를 끊어도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꼭 대장 내시경 일정을 정하셔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장정결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화면 보시면 찌꺼기가 좀 이거 좀 혐오스러운 싫어하시는 거라 일단 자막 처리하고 모자이크 처리하고요. 이렇게 장 청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용종을 확실히 찾기는 좀 힘든 수가 있어요. 저희 장편환외과에서 뭐 꽤 많이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된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과거에는 많았는데 장 청소량이 좋아지면서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장 정결 상태가 좋지 않으면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약은 잘 드시고 오시는 게 중요하고 꼼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약 드시는 방법은요. 저희 장편환외과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상담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편환외과에서 제작한 약 드시는 복용법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요점 정리해서 마지막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대장 내시경 망설이지 마시고요. 대장 내시경 어렵지 않습니다. 대장 내시경 준비가 힘들지 않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자체도요. 잘하는 의사가 하면 되게 편안합니다. 대장 내시경 합병증 거의 없습니다. 장편환외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대장 내시경 검사 미루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고 정직하고 정성을 다하는 대장 내시경 하는 장편환외과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